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PHS 선행시작반을 맡게 된 정대윤입니다. 저 소개를 하자면 이렇게 되겠고요. 지금 수강 대상은 선행시작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고등학교 수학을 이제 처음으로 배우려고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가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초적인 개념부터 어떻게 문제풀이까지 할 것이냐, 이거를 이제 설명하는 반이어서 대체적으로 기본 개념 탄탄하게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도 이 배운 개념을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이냐,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춘 수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저희 반에 대해서 조금,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수업을 진행할 때 대체적으로 조금 부드럽게 진행을 하는 편입니다. 학생들한테 그냥 반말을 절대 사용하지 않고요. 학생들에게 누구누구 학생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제 학생들한테도 이제 존대를 사용하면서 학생들을 한 명의 대상으로, 한 명의 사람으로 이제 존중을 하면서 수업을 하는 편입니다. 이제 좀 부드럽게 하기는 하지만 이제 조금 어머니들께서 조금 걱정하실 수 있는 게 그러면 조금 너무 유한 거 아니냐, 학생들이 잘못했을 때 이거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너무 부드러워서 못 짚고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조금 걱정을 하실 수는 있는데 전혀 그러지 않고요. 부드럽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잘못한 건 잘못했고 이게 왜 이렇게 돼서 이게 잘못이며,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거나 혹은 이런 식으로 태도를 갖게 되면은 나중에 학생한테 어떤 점에 있어서 좋지 않은지, 이런 거 잘못된 점을 지적을 할 때는 분명히 단호하게 짚는 편입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학생들을 한 명의 학생으로 존중하고 한 명의 사람으로 존중은 하지만 그 존중하는 만큼 잘못된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는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 수업은 끈질기고 조금 확실한 이해를 조금 추구하는 편입니다. 끈질기고 확실한 이해? 다른 선생님들도 당연히 이해를 추구하는 편 아닌가? 라고 조금 생각이 드실 수 있으실 텐데요. 저는 대표적으로 한 문제에서 학생들이 정말 이해를 못했다라는 느낌을 받았을 때는 기본적으로 거기서 더 진도를 나가기보단 이거에 대해서 이해 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처음부터 다시 여러 번 설명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는 수학이 이해의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 내가 수학을 이 문제를 풀면서 혹은 이 개념을 들으면서 얼마만큼 이해를 해서 그거를 내 걸로 만들었고 그거를 논리적으로 얼마만큼 잘 풀어낼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수학의 본질적인 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리 진도가 중요하더라도 그 부분에서 확실히 이해를 못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 것으로 만들지 못했는데 진도를 나가는 건 저는 조금 안 좋게 보는 편입니다. 솔직히 이제 저의 수업의 스타일은 조금 빠르게 단단한 빠르게 이제 건물을 높이 올리는 그런 편은 아니고요. 조금 느리지만 탄탄하게 기본을 천천히 다져나가면서 확실하게, 조금 느리더라도 확실하게 조금 수업을 하는 편인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조금 학생들에게 모르는 부분이 있을 때 거기서도 이제 그냥 넘어가지 않고 항상 여러 번, 두세 번 계속 설명을 하면서 끈질기고 확실하게 이해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수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확실하게 이해를 하는 거다. 그러면 이해를 하고 나서 그거를 내 걸로 만들어서 논리적으로 잘 풀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복습입니다. 복습. 아무리 내가 그 순간 이해를 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떻게 하냐면 집에 가서 복습을 안 해버리면 안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 내가 이해했던 거 그 다음날 됐는데 벌써 까먹어, 이런 상황이 조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한테 항상 기본적으로 숙제를 내줄 때에도 무언가 더 많은 숙제를 내주기보단 기본적으로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추가 숙제를 하는 형태로 조금 지도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한 주가 끝날 때마다 저는 기본적으로 한 주가 끝나거나 혹은 한 단원이 끝날 때마다 리뷰 테스트를 봅니다. 그 전에 수업에 했던 것들 똑같은 문제로 얼마만큼 잘 이해했는지 풀이 과정까지 자세하게 써서 이거를 리뷰 테스트를 보는 편인데, 그렇게 하는 건 복습만이 수학 실력을 가장 확실하게 늘릴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중요한 걸 복습으로 항상 여기는 편입니다. 교재는 기본적으로 이제 조금 어떤 걸 쓰냐면, 개념 수업일 때는 시중에 있는 문제집들 중에서도 그래도 괜찮게 개념 설명도 있고 학생들이 처음에 쉽게 받아들이기 편한 문제들, 그러니까
그냥 너무 문제 수준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건 개념을 배운 상황에서 충분히 접근할 만한 이런 문제집들이라고 생각되는 걸 뽑아왔고요. 그래서 이제 수학 중심 그리고 센 요 두 문제집을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성취도에 따라서 이제 센이라고 수학 중심이든 센이어도 조금 더 이 학생 괜찮게 잘하는 것 같은데 라고 제가 생각이 들면 추가적으로 이제 워크북을 제공을 해서 학생의 수준에 맞게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력 수업은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자체 교재가 좀 만들어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이 자체 교재는 모의고사 기출 중에서 조금 어려운 3점 혹은 쉬운 4점 이렇게 요 문제들을 모아서 실력 수업으로 구성을 할 거고요. 요것 만약에 이 학생들의 수준 풀이를 보고 문제 풀이 수준을 보고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면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어려운 고난이도 4점 조금 더 이제 1등급을 노려보기 위해서는 좀 풀어봐야 되는 그런 문제들도 이제 학생들의 수준에 맞춰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개념 수업하고 이제 실력 수업을 이렇게 진행한다라고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언제 개념 수업을 하고 언제 실력 수업을 하느냐? 여기 일정 먼저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개념 수업은 이제 개강부터 이제 각각의 이제 공통 수학 1, 2냐, 대수냐, 미적분이냐, 확통이냐 이렇게 각각의 월별로 나눠놨고요. 공통 수학 1, 2는 개강부터 2월 말까지 제가 개념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대수 수업은 3월부터 4월 중반까지 미적분 개념은 4월 중반부터 5월 말까지 그 다음에 5월까지 그 다음에 5월 말까지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는 6월달 이렇게 수업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방학 동안에는 아무래도 이제 뭐 내신 대비할 필요 없고 그리고 뭐 이제 온전히 이제 방학 수업에만 이제 학교도 안 가고 시간이 남으니까 온전히 이 부분에 집중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조금 빡빡하게 잡아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수와 미적분하고 확률 통계를 할 때는 내용이 조금 어려운 거 플러스 이제 이때부터는 중학교 내신도 슬슬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널널하게 시간을 조금 잡아놓은 편입니다. 그리고 실력 수업은 기본적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보는 수업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여기 역시 7, 8월은 방학이니까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놓고 그 다음에 8월 중반부터 9월 중반까지는 대수 실력, 그 다음에 9월 중반부터 10월 중반까지는 미적분 실력, 그 다음에 10월 말부터 끝까지는 11월 달까지는 확률과 통계 실력 이렇게 잡아놓은 편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름방학도 살짝 껴있고요. 3학년 2학기가 되는 순간 내신을 굳이 그렇게 크게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학생들이 있고 혹은 이제 내신을 그래도 좀 더 해야겠다 이 학생들도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이제 문제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념 수업 때보다는 조금 시간이 조금 더 편한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개념을 하면서 문제를 안 푼 게 아니라 기본적인 개념도 하면서 문제를 풀어봤고 그거에서 이제 좀 더 나가는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조금 상대적으로 좀 빡빡하게 잡은 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 있고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네. 제가 수업 전후에 이제 기본적으로 학생들에게 질문을 받아서 직접적으로 클리닉을 합니다. 수업이 만약에 6시부터 혹은 5시부터 시작이다. 그러면 그 전에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클리닉 시간을 잡아놓고요. 그리고 수업이 그 전에 그 시간대에 해당이 도저히 시간을 낼 수 없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후에 수업이 끝난 이후에 이제 스터디 카페에 가서 개인적으로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주 리뷰 테스트를 합니다. 매주기도 하고요. 혹은 좀 더 이제 단원이 빨리 끝났다 싶으면은 이제 일주일에 2번 보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저는 복습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마인드이기 때문에 매 단원 혹은 매주 기본적으로 이전 시간에 수업했던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시험을 내서 풀어보게끔 하고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배웠던 거 까먹지 말고 확실하게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보다 보면 가끔 가다가 학생들이 좀 편하게 보기 위해서 답을 외워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끔 가다 이제 리뷰 테스트 하다 보면은 이거 답 외워서 푼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학생들의 풀이 과정까지 꼼꼼하게 오답을 이제 조금 봅니다. 어느 부분에서 여기 부분이 풀이가 잘못됐는지 혹은 이거 제대로 이해하고 푼 건지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찍어서 맞춘 건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리뷰 테스트를 보고 나서 이 풀이 과정을 쭉 한번 살펴보면서 이거 제대로 푼 건가 싶은 그런 것까지 제가 꼼꼼하게 확인을 해서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 피드백은 이제 학생들한테만 제공하는 건 아니고요. 요 세 번째 보시면 주기적으로 학부모님들하고 소통을 하는데 시험 점수와 왜 이렇게 틀렸고 어느 부분에서 틀렸으며 지금 어느 부분이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이런 것들까지 제가 기본적으로 학생 어머님들께 다 카톡으로 혹은 전화로 혹은 문자로 다 보내드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반에 이제 반 안에서 학교 말고 이제 저희 반 안에서 무언가 알림 상황이 생기면 이제 학생들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말을 하기는 하지만 이거는 어머님들께서도 아셔야겠다 싶은 것들은 제가 또 추가적으로 어머님들께 카톡을 하거나 전화 상담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 전화번호를 항상 오픈을 해서 학생들에게 오픈을 해서 모르는 문제 있으면 바로바로 저한테 카톡을 통해서 질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선행 시작반이어서 처음으로 이제 개념을 시작하는 거고 그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잘 기본적으로 구조를 잘 받아들이고 그거를 또 어떻게 문제적으로 해석하느냐가 조금 잘 중요한 반이기다 보니까 저는 항상 이제 수업을 꼼꼼히 준비하는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대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